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4분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5시 시간대에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일 끝나고 이것저것 하고 뭐 챙겨볼 거 챙겨보고 하면 보통 7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 방송하고 주식하고 뭐 이렇게 뭐 하면 한 9시 정도 퇴근합니다, 보통. 그러다가 이제 동료들이랑 밥 먹고 이러면 10시, 집에 가면 11시, 이때부터 한 2시 정도까지 또 미국 시장이랑 또 보고 아침 6시 기상, 회사 7시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일찍 한번 오랜만에 한번 퇴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방송 시작했고, 근데 오늘 할 말이 좀 많아서 할 말이 좀 많긴 하지만 조금 좀 간추려서 최대한 간추려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제가 오전에 문자 보냈던 시황을 보면 일단 미국에서 애플과 인텔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아서 나스닥 관련 그 좀 조정받았던, 그리고 이제 이런 쪽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새벽에 인텔이랑 애플의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거는 그럼 국내에 관련한 업종에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까? 특히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기, LG이노텍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다시 반등해 준다면 과거라고 하긴 또 애매하죠. 최근까지 가장 강력했던 주도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쪽 고민을 좀 하게 됐었고요. IT 업종이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의 소외되는 업종은 뭘까? 보면 이 사드 피해 피해주들은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도 더욱더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IT 업종의 그 다음에 주자는 누구인가? 건설 기계 이런 쪽이라고는 좀 오래전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IT 쪽은 일단 오늘 꽤 좋은 모습으로 반등을 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다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거래량이 없어요. 아직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아직은 뭐 이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저번에 이때 한번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런 거래량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좀 없어요. 거래량이. 하지만 반등을 해요. 아직은 힘이 약하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를 한번 다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IT 업종 관련해서의 고민, 지금 소외되고 있는 사드 피해주, 그리고 지금 왜 이쪽 관련해서 시장이 3일 연속 흔히 말하는 적산병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이 이야기를 좀, 이게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도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고, 일단 IT 업종은 미국에서 다시 조금 호흡이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관련주들이 좀 꽤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등을 시작하게 되니까 오늘 일부 종목을 빼고는 그렇게 많이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안 좋았던 종목들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항상 이런 방송에서 보면 좋은 쪽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다루다 보니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혹은 화장품주들의 어떤 시황이나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드리면 사실은 최근 사드 피해가 사실은 더 심해졌어요. 최근에 뭐냐면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좀 더 강공 모드로 좀 돌아섰죠. 아이고, 강공 모드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주들이 중국 관련한 관련주들이 헬스케어, 뭐 화장품주, 뭐 여행주 이런 쪽들이 사실 시장이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기분이 좀 묘한 거는 예전부터 좀 빅딜설이라는 게 좀 나왔죠. 이야기는 이제 결론은 한국을 패싱한다. 그죠?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잖아요. 코리아 패싱. 한국 빼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자기들끼리 어떤 딜을 하겠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그럴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과거에 2차 대전 직전 한반도의 모습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 이런 모습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주식이랑 연관해 봐야겠죠. 주식이랑 해보면, 어떻게 보여지냐면, 지금 사드 관련한 피해가 있는 주식들, 특히 요거 보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 좀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는 최근에 좀 반등은 했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지는 몰라요 아직. 호텔신라, CJENM, 이 하나 둘 셋, 이 6개의 평균 주가 그래프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 평균 주가 그래프가 2016년도 1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오래 빠졌거든요.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정도의 어떤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국내 정시, 뭐 정시들이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특히 중국 쪽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5개 기업. 요거 다시 한번 요것도 적어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이들이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2016년도 3분기부터 해서 매출이 확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객분들은 아모레퍼시픽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대차, 기아차들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관광객도 2분기 중 이제 감소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화장품, 헬스케어 이런 쪽, 자동차 이런 쪽이 감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선 감소를 했지만 유럽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주가가 좀 버티는 거고, 반도체 관련한 것도 보면 중국에, 그러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보면 뭐 중국에다 우리가 수출하는 게 뭐 자동차, 헬스케어, 그러니까 주식이랑만 좀 연결해 볼게요. 헬스케어, 화장품, 뭐 여행,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를 뺀 나머지를 보면 다 감소하고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아직도 수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최근에
코스닥, 코스피가 꺾였다가 반등하는데 좀 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풀리지 않은 어떤 리스크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힘이 약하다라는 근거가 뭐가 있냐면 7월부터 해가지고 7월부터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매도로 전환.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원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다가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꾸준히 매수했는데 거기다가 주가까지 올랐어요, 주가.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많이 사고, 물량을 조금 사고, 조금 이렇게 물량을 줄여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때 주가가 100원이었으면, 이때 주가가 200원, 이때 주가가 300원, 이렇게라고 하면, 외국인들도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살 수 있는 물량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일 때 10주를 산다면 200원일 때는 500주, 5주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300원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3주밖에 못 사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물량도 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현금화도 시켜요. 근데 이 상황에 지금 한국 증시가 와 있는데 원화가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이게 파는 건 아니고 아시아 시장 전반에 좀 이렇게 매도가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1번이 이런 뭐 이익 실현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익 실현의 상황이 하나 있었고 힘이 약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한 이유.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면서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금융투자 물량이 많아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증권사의 물량인 거죠. 증권사. 근데 이 증권사 물량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신과 증권사, 금융투자의 그 성격은 달라요. 일단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는 물량은 이렇게 좀 길게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증권사의 물량이 사실은 L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왜곡도 돼서 사실은 잘 안 보게 되는 어떤 한 부분이었거든요. 금융투자가.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꽤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증권사에서 최근에 ELS를 많이 팔아요. ELS라면은 주식 연계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주식 연계증권을 발행할 때 기초자산으로 주식을 편입해야 돼요. 그래서 물량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LP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 때문에인데, 이게 뭐냐면 미니 선물 매수자가 이제 나타나면 흔히 증권사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해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반대로 현물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좀 받아줬다, 이런 이야기로 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물량이 만기일이 되면은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현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요약을 한번 다시 하자면, 외국인들의 하반기 증시는 외국인들의 역할이 좀 약화될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통 시장에 방향을 많이 쥐고 있고 하는데 좀 약해질 거다. 또 하나는 금융투자 증권사예요.
이쪽에서의 그 물량이 지금 많이 그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역시도 자기 회사에서 주식연계증권을 팔기 위한 어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네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조금 유심히 봐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좀 시황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 이유는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어떤 근거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 뭐 마치 소설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IT 쪽 관련해서 다음은 뭐냐, 뭘 준비해야 되냐. 지금 IT들이 고점이면 이거를 지금 추격 매수하기는 좀 힘들고, 거기에다가 어떤 단기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손이 느릴 가능성이 높죠. 회사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점에 사서 또 물리는 경향이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지금의 어떤 반등 구간이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IT 쪽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황대로 하반기로 갔을 때 외국인들의 힘이 약해지면 아마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도 높다. 그쪽은 건설 혹은 건설 기계 쪽, 혹은 그 밑으로는 뭐 화학 쪽도 있을 거고,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하나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했었고, 그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했었고, 오늘은 뭘 했냐면 동아지질, 그다음에 인선 ENT. 거의 지금 IT 쪽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 사실 지금 같은 시장, 특히 두산 같은 경우 추천하면 욕 먹기가 딱 좋아요. 최근에는 이게 왜냐면 주가가 한번 고점을 만들고 빠지고 나서 횡보 기간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때 요 언저리에서 추천을 하면 이게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탄력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한 2에서 4주 정도가 통계적으로 걸리는데, 요때까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이런 부분 정도가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추천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고민이 좀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어떤 자리를 잡고 좀 강하게 올라가는 게 보여지면 추천을 하겠죠. 그 근거는 바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제대로 반등 성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조금 특징주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50일 이동평균선, 제가 그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5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직 버티고 있는데 수급은 좋진 않아요. 계속 기관은 일단 팔고 있고, 외국인은 좀 샀는데 강도가 아직 약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잠시만요. 수급을 좀 보면, 그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 만약에 이게 진짜 버텨주는 과정에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한 20일 이평선 요 정도 라인은 안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물리면 그때는 좀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주도주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주도주들.
삼성전기 이거 역시도 요 정도에서 지금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게 확신에 찬 어떤 이게 회복이다라고는 아직은 조금 더 좀 말씀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 어떤 뭐 삼성전기든 이노텍이든 이렇게 한 번씩 눌리는 거는 충분히 눌릴 때 저점에서 좀 매수가 되는데, 지수가 같이 빠져 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많이 하락했죠. LG전자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지금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긴 해요. 요런 자리에서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안 좋은 거는 개인들이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뀜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외인들이 흐름을 잡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외국인들에 의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면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빠질 때 누가 잡느냐인데, 가장 많이 잡은 사람들은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물량이 없어질 때까지는 주가가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디스플레이도 많이 빠졌죠. 정말 서운할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 이것도 반등을 시도하지만 아직까지도 약하다. 이노텍은 오늘 좀 느낌이 남달랐어요. 남달랐고 오늘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죠. 상당히 거래량이 좋은 날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요날, 이날, 빠지기 전날에도 이렇게 오를 때가 있죠. 거래량들이 한 번씩 이런 날. 근데 지금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늘 좋은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근데 LG노텍이랑 어떤 PCB 관련된 업체들은 좀 좋았어요. LG노텍 그리고 또 하나는 BH 역시 강했어요. 강했고, 근데 이렇게 LG노텍이나 BH처럼 오늘 10% 정도 급등한 주식들이 사실 잡을 자리가 없죠. 이렇게 오르면 들어갈 자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눌릴 때, 이게 진짜로 상승이라면 눌림이 반드시 오니까 그때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다른 것 중에 가장 하나 좀 특이했던 건 대한항공 역시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만큼을 올렸던 주체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렸던 주체는 기관들이었어요. 기관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하나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눌림 자리에서는 공교롭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꺾이지는 않겠다. 근데 이 종목은 오늘이 정확히 만약에 산다면 오늘이 정확한 매수 시점이에요. 근데 조금 약한 매수 시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좀 계속 좀 째려보고 있을 거고, 매수 자리가 나오면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신고가인 자리 요 정도까지가 좀 어느 정도의 좀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인데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상승 자리를 또 오늘처럼 못 주면 못 사는 거고요. 내일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그 음봉에서부터 음봉 뭐 종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대한항공까지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추천드렸던 동아지질. 동아지질은 사실 7월 24일도 매수가 한번 있었어요. 그죠? 매수가 있었고, 오늘 다시 좀 새롭게 신규 매수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좀 매수를 했는데, 동아지질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수 건설사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건설사가 아니라 특히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는 특수 건설사, 특히 이제 대구경이라고 하죠. 큰 지하에 큰 구멍을 냈고 공사를 하는,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주에서 강릉도로를 이렇게 터널 같은 거. 그래서 특수건설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실적을 보면 어떤가요? 동아지질의 실적은, 잠시만요. 일단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동아지질은 근데 이번 연도에 2016년도에 120억이었다가 225억 정도로 실적이 증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ROE가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안 거지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가는 해가 돼요. 한 자리에서 두 자리. 한 자리에서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자리 두 자리. 여기서 펜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 22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그냥 써볼게요. 2017년이 220, 이건 220억이라고 해볼게요.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220억인데 시가총액이 160억이에요. 16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PER 이제 뭔지 다 아시죠? PER의 개념으로 보면 10배가 안 되는 거죠. 훨씬 안 되는 거죠. 한 7, 8배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PER이. 나누기가 지금 잘 순간 안 되는데요. 8배, 8.6배 정도로 나오네요. 2017년도에. 8.6배 정도. 싼 거예요. 상당히 싼 거고, 사실 이 회사가만이 할 수 있는 그 독점적 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 공사, 지방 공사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도 수주가 400억씩 나오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다시 또 어떤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뭐 이 언저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언저리가 맞으면 이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동아지질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잘 사람들이 모르는 종목 중이지만 아주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 좋아합니다. 또 비슷한 종목으로 서울식품이라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80% 정도 수익 났던. 근데 이거 거의 안 사셨거든요. 개인들도. 그때 이 언저리에서 추천했었고, 이제 상한가를 이제 2번 맞고, 이제 아마 매도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쯤. 동아지질도 약간 그런 종류의 종목이고, 또 하나는 인선 ENT. 이 종목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주식을 뭐 한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매수가 나올 때마다 매수를 했었어요. 이때도 했었고, 이때도 했었고, 이때도 했었고, 지금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은 이번 연도가 가장 강력하게 돌아와요. 이걸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주간 차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조금 두껍게 해서 이게 2014년, 15년, 16년, 이번 연도 17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영업이익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2014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억이었다가 2015년도에 79억으로 뜹니다. 그리고 181억으로 2016년도 영업이익이 뛰고 이번 연도는 얼마 뜰까요? 285억으로 뛰어요. 특히 더 의미 있는 거는 순이익이 5억밖에 안 됐어요. 사실 이때는. 근데 얘네들의 사업 구조가 너무 튼튼했기 때문에 순이익보다도 그냥 이 회사가 정말 영업을 어떻게 잘하는지 이것만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정성까지 더해져서 순이익이 5억 나왔던 회사가 이번 연도에 178억이 나와요. 순이익이. 이제는 완전히 건강한 회사로 돌아섰고 완전히 달라진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이 회사의 RO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문자에 적어드렸지만 0.3 정도가 돼요. 1이 안 됐던 거예요, ROE가. 근데 지금 11% 정도로 ROE가 급등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서운하겠죠? 주가는 올라야 돼요. 올라야 되고, 지금 요 정도의 어떤 상승이 끝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도 잘 맞는 회사거든요.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 회사는 건설 폐기물 관련된 폐기물 업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요거 차트 먼저 한번 해결을 할게요. 지금 보면 일단은 이 박스권을 지나가는 자리였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박스권이 최근에 뚫렸어요. 이렇게.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박스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보통 항상 시장은 박스권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찌글찌글한, 저는 이걸 찌글찌글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찌글찌글한 모습들. 여기는 좀 큰 찌글찌글.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찌글찌글하다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찌글찌글하다가 돌파, 또 찌글찌글하다가 돌파,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가의 상승은 1년 내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한 12달 정도라고 하면 뭐 한 9달, 뭐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9달 정도는 횡보, 3달 정도 수익, 이 3달의 수익을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회사도 찌글찌글하다가 반등, 이 구간이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여기도 찌글찌글하다가 반등, 이런 구간들이 수익 구간.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자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고, 이번 연도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래서 적어도 한 20% 이상은 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일단 인선 ENT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인선 ENT의 시가총액이 2,800억이에요. 잘 보세요. 2,800억. 2,800억인데 이 회사가 이번 연도에 제가 영업이익 말씀드렸죠?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285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2,800억.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딱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경제적 혜자가 있는 독점적인 회사가. 근데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 땅의 가치가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이.
그럼 됐죠, 뭐. 그죠? 이 회사는 2,800, 시가총액 2,800, 현재 자리, 이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아마 깨고 주가가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까지의 그 가치가 벌써 3천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여기가 시가총액이 2,800억인 거잖아요. 근데 벌써 이 위에 시가총액 3천억만큼의 벌써 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업 가치 또한 한 285억 정도 영업이익이 벌리거든요. 이 회사가 이 아래로 빠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주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면 좋은 실적의 종목을 발굴해서 수급에 움직이는 걸 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는,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매일 해 나가는 거고, 최근에 실적 좋죠? 실적 좋고 몇 달간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잠시만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회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선 ENT가 뭐 어떤 회사인지. 지금 제가 보통 회사를 처음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꼭 보여드리잖아요.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투자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 사업보고서나 리포트를 보면 이게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인선 ENT 사실 되게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보면은 이 회사 뭐 이런 거 미래 비전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따라 보시고, 이 회사는 요렇게가 사업 분야인 거예요. 그 중에서 자동차 해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를 매집을 우리가 중고차라든지 어떤 폐차들 있잖아요. 다 얘네들이 해요. 다 얘네들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이런 거 고철, 비철, 이걸 이제 변형시키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고부가 가치 사업이에요. 그리고 건설 폐기물, 이것도 역시 요즘에 최근에 건설 폐기물로 만들어진 자재들이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얘네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혼자서 37%, 약 40%로 하고 있어요. 건설 폐기물. 그리고 또 하나 골재. 뭐 운반 수직 운반 당연하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회사가 되게 깨끗이 나오긴 했거든요. 매립 사업. 근데 저도 예전에 이 회사를 한번 그 방문을 해서 직접 보긴 했는데 되게 지저분해요, 사실은. 지저분하지만 이 회사는 사실은 너무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보통 워렌 버핏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들 있잖아요. 정부 규제도 많고, 그리고 아무나 덤빌 수도 없고, 벌써 이 인선 ENT의 영업망들이 전국에 깔려 있고, 대기업은 할 수 없는 사업.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좋은 회사예요. 하지만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믿고 가보는 거죠. 믿고 가보는 거고, 다시 한번 주가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의 모습이었고, 월간 차트. 월간 차트는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일간 차트. 일간 차트를 보면 최근에 여기 작은 찌글찌글이들 보면은
최근에 이런 작은 찌글찌글한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제가 한번 다 그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돌파될 때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돌파되기 직전.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작은 찌글찌글이들 좀 두껍게 이렇게 돌파할 때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긴 하거든요. 빠질 때도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주가가 빠지고 몰렸다가 주가가 오르고 몰렸다가 오르고 몰렸다가 오르고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죠. 거기다가 최근에 다시 기간까지 좀 좋아졌어요. 실적 좋고 회사가 실적 좋고 수급이 좋아지고 차트가 좋아지면 이것만큼 주식에서는 좋은 건 없겠죠. 그리고 정부 정책 사업도 많고 이게 제가 오늘 마치 이 회사 광고하는 꼴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매수하고 나서 괜히 그러니까 매수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매수한 날 다음 날 뭐 모레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좋다라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매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어지거든요. 특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박스권 갇히면 매도해요. 다 매도할 때가 많거든요. 좋은 회사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 회사가 조금 이렇게 눌리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것들을 고점들을 다시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선이한테 좀 이렇게 오늘 좀 길게 설명드렸고 최근에 시장의 주체가 IT인데 주체가 IT였었는데 IT가 지금 돌아온 건지 아닌지에 대한 아직 의구심이 좀 있고 의구심이 좀 많고 아마 8월 중순까지는 8월 중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옵션 만기일도 좀 지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수급들을 좀 더 넉넉하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도 한번 또 멋진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